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님을 모시고 미국 대선과 대한민국 안보라는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대선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고, 무엇보다 미국이 아닌 우리가 변해야 하고 우리 국민의 인식과 태도가 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의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코로나 백신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결과 발표에 이어서 모더나도 긍정적인 임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세계가 코로나 극복 의지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태인 지금 우리나라는 일상이 멈출 정도의 철저한 방역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예고되는 등 극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선점해야 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총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바른사회 시민회에서는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정임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정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소개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2002년도에 발족이 돼서 한 18년 정도 이래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혜 교수님을 통해서 미트 콘서트를 오늘 소개를 받고 오늘 직접 와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하니까 여러 선생님 화상으로 뵙고 하니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신문 발표에 보면은 환자들이 확진자, 신규 확진자가 한 300명이 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게 사회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앞으로 유발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현황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이제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보면은 한 2만 8천 명 정도 중에서 사망자가 한 494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와서 요 데이터를 제가 찾아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누적 사망률은 한 1.7%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현황 또 보면은 5,500만 명이 현재 이래 감염이 됐고, 저쪽에 132만 7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누적 사망률이 한 2.2% 정도 이래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24만 6천 명 정도 현재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한 2% 그래 되는 걸로 이래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플로리다라든가 텍사스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에서 확진자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분류 현상을 보여주고요. 국내나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은 감염자가 원래 1월 이후부터 원래 11월까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5,500명 정도가 5,500명 정도가 감염이 5,500만이죠, 그죠? 그래서 이래 감염이 현재 이래 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뭐 여행이 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학교도 이제 클로징 다운 되기도 하고, 뭐 가장 중요하게도 요즘 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벌금을 10만 원씩 이렇게 차지한다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그 비대면 강의가 이제 이렇게 현재 모든 그 시스템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래 보면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질환을 앓는 그런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런 여파로 인해서 이제 사회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따라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살률이 증가하는 그런 문제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뭐 마스크를 낄 경우에 이렇게 감염률이 굉장히 떨어진다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항상 이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코로나19가 이제 무엇이냐? 이제 그 직경이 한 120에서 160 나노메타의 바이러스입니다. 인벨롭이 무엇이냐면은 포스포리피드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인지질 막이죠. 그게 이제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벨로프 안에 이제 핵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핵산이 RNA입니다. 그래서 이제 RNA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명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이래 보면은 2003년도 사스라든가 보다도 이게 이제 보시면은 타겟 셀에 AC2 리셉터 프로테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사스보다도 이제 19년도 코로나 사스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세포 리셉터의 바인딩 어피니티가 한 20배 정도 이렇게 높다. 따라서 이제 세포의 전파라든가 감염이 더 잘 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참고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2003년도라든가 2015년도 사스라든가 메르스 선행 연구에서 이들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이제 바이러스 인벨로프에 이래 돌출대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항체, 스파이크 특이 항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대한 항체가가 이제 질환 생성 억제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미 규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스파이크 특이 항체가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백신도 이런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주요 성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대한 항체를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백신 성분을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쓰거나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발현하는 그런 바이러스라든가 메신저 RNA 같은 걸 우리 이제 체내에 넣어주면은 체내에 들어가서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라든가 흡수가 돼서 이제 항원이 이렇게 발현이 되고, 따라서 이제 B셀에서 또는 T셀에서 항원을 인식해서 이제 항체라든가 T세포 면역 반응을 유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연구 중인 백신 타입으로는 핵산 백신이죠. 현재 이제 파이저하고 모더나 두 군데 회사에서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파이크 프로테인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딜리버리 벡터인데요. 여기에 이제 클로닝해서 아데노바이러스 딜리버리 벡터를 이제 백신 타입으로 쓰는 게 이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이제 3상 데이터 없이 막바로 임상에서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세포에서 우리가 이제 배양을 할 수 있습니다. 배양을 해서 그걸 불활성화시켜서 그걸 또 백신 타입으로 이래 쓰는 시노백,
중국에서 이제 현재 임상에서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제조합 프로테인을 또 이렇게 우리가 그 백신 성분으로 넣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백신 타입이 있는데, 현재 삼상에서 이제 발표된 것은 그 핵산 타입이고, 이제 임상에서 또 현재 그 뭐 삼상 없이 쓰는 게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 요 벡터가 되겠습니다. 딜리버리 벡터. 그래서 요걸 참고를 해서 다음 슬라이드 를 한번 보시면은, 요게 이제 바이오엔텍하고 이제 파이자에서 이렇게 개발한 건데요.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익스프레션 하는 메신저 RNA를 그 이제 라이포솜에 넣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주사하는 그 근육 주사합니다. 델토이드 머슬에 주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mRNA가 이제 체내 셰퍼에 들어가면은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발현합니다. 그 프로테인이 이제 B셀이라든가 T셀에 인식이 돼서 항체 또는 T세포 면역 반응을 유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더나에서도 최근에 이렇게 삼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한 94.5% 이펙티브 하다고 그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효과가 이제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제 가말레아 연구소에서는 스푸트니크입니까? 이쪽에 아데노바이러스 딜리버리 벡터를 이용하는 이런 러시아에서 이제 만든 그런 백신은 현재 뭐 삼상 결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임상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뭐 바이오벤처 회사하고 요 백신을 대량 생산하는 그런 계약도 뭐 체결했다는 그런 뉴스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이런 불활성화 백신이라든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임상에서 현재 뭐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회사에서 또 제조합 프로테인이라든가 이게 삼상에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뭐 결과들이 삼상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리라 그래 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임상 삼상 연구 결과를 해야 되는가? 네, 보시면은 현재 같이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의학 연구에 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1상은 주로 이제 한 20에서 40명 정도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백신이 안전한가? 그걸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뭐 30, 100 정도 해서 3개 정도 도수해서 주사를 줬을 때 이제 이게 사람한테 뭐 열을 유발하고 뭐 좀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가, 그걸 보는 게 이제 1상이고요. 2상은 주로 이제 한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이래서 이제 정말 효과가 있는가, 그걸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세이프티가 있고 효과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3상으로 넘어갑니다. 3상에서는 이제 안전성, 세이프티하고 이제 효과, 이펙티브니 두 개를 다 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백신 같은 경우는 한 뭐 3만, 4만 정도 이래 대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그래 합니다. 그래서 환자다 하는 게 이제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그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상에서 이제 부작용이 없고 효과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효과가 한 50% 이상 이렇게 효과가 있으면은 FDA에서 이제 임상 허가가 납니다. 그래 하면은 임상 허가가 나면은 실제 이제 이게 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모더나하고 파이저에서 이제 개발된 mRNA 백신이요. 삼상 결과가 이제 프리리미너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안전하고 효과가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FDA에 긴급 승인을 신청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RNA, 메신저 RNA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을 발현하는 메신저 RNA를 라이보솜에 사서 이래 사람한테
딜리버리 하는 그런 타입이죠. 그래서 이제 파이저하고 바이오엔텍에서 이제 공동 개발해서 현재 한 43,538명 대상으로 했는데 뭐 거의 90% 효과가 있다. 그래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냥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뭐 거의 탐지되고 이제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요 백신은 뭐 한 2번 주사하는 걸로 요 보시면은 요 근육 주사입니다. 여기 이제 3주 간격으로 2번 주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자기들 말로는 이제 11월 말에 FDA 긴급 승인을 신청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아마도 12월 달부터 이제 주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 이제 생각이 되고요. 며칠 전에 또 모더나 회사입니다. 이 시애틀에 있는 요 회사인데요. 요 회사는 가장 임상 연구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파이저에서 요걸 먼저 이게 3상 연구 결과를 먼저 발표를 했더라고요. 의대 안에 모더나에서 이제 요거도 똑같은 메신저 RNA입니다. 여기에다 이제 지질 나노 파티클을 이용해서 파티클 안에 메신저 RNA를 넣어서 이제 사람한테 이제 주사를 하는데 약 한 3만 명 정도 임상 3상에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뭐 94.5% 이펙티브하다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제 2번 인젝션하고 이제 한 달 간격으로 2번 인젝션 하는 그런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에서 저쪽에 백신 주사 받은 사람이 거의 한 5사람이 코로나에 이제 감염 증상을 보였는 반면에 이제 15,000 이래 보면은 15,000명 중에 이제 5사람이 백신 주사 받은 사람이 한 5명이 이제 감염되는 반면에 나머지 15,000명 백신 주사 받지 않은 사람이 90명이 이제 감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렐러티브 이제 리스크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해서 하면은 한 94.7% 이렇게 이펙티브니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사람이 좀 몇 사람 빠지고 해서 이제 아마도 94.5% 이제 이펙티브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한 50% 정도 이렇게 이펙티브 할 경우에 이게 임상에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뭐 좀 더 이렇게 예방주사 맞은 사람들이 감염 수가 이제 늘어나면은 이펙티브니스 는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현재까지는 요 이제 수치가 굉장히 이제 높다 하는 거를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요 이제 파이저는 한 30 마이크로그램 RNA를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더나는 한 100 마이크로그램 정도 이래 쓰지 않을까 지금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NA 양이 좀 다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이 보시면은 현재 이제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죠. 한데 과연 그러면은 요 이제 주사하고 이제 몇 주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러면은 뭐 한 1년이라든가 6개월 정도 이런 항체 면역 반응이 유지가 될 것인가? 그런 거는 좀 더 이래 두고 봐야 되겠죠. 아직 시간이 이제 안 지났으니까.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위험한 군이 나이 든 사람 아닙니까? 대부분 뭐 나이 든 사람들이 감염돼서 죽으니까 이런 올드 이제 피플한테 이렇게 예방주사를 놨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또, 나이 든 사람한테 주사를 놓으면 거의 뭐 한 50% 이펙티브 하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거는 이제 나이 든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뮤노제너시티가 있을 것인가. 그것도 이제 하나의 포커스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파이저 같은 경우는 이 마이너스 70도에서 이래 이동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드라이 아이스 온도가 이제 마이너스 76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디프리저 챔버가 이제 이런 파이저 거를 백신을 옮기고 할 때는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모더나 백신은 뭐 한 마이너스 20도에서 이렇게 딜리버리 해서 냉장고에서 한 30일 정도 더 크게
생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모더나가 좀 더 이렇게 접근성이 딜리버리라든가 이제 병원에서 주사 놓고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두 회사가 이제 컴페티션을 하니까 마이너스 70도도 뭔가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되고요. 현재 올해까지 이제 접종할 수 있는 양을 이게 지금 제가 찾아봤는데 모더나가 한 2천만 도스까지 올해 12월 말까지 생산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화이자에서는 한 5천만 도스까지 생산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한 10배 정도 더 많이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3억, 아니, 2천만에 10배면은 2억 도스죠. 그래서 이제 5천만 도스 10배면 5억 도스죠. 그래서 그렇게 이래 뭐 충분히 접종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양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이 이제 효과적인 백신이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고 3상까지 연구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결과가 이제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하고 요게 이제 그 외에 뭐 저쪽에 보시면은 시노백이라는 시노팜, 불활성화된 바이러스 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타입입니다. 불활성화 백신이죠. 그 다음에 스푸트니크입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한 아데노바이러스, 딜루리 벡터, 이것도 현재 이제 임상에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뭐 삼상 결과가 없이 이제 막바로 이제 임상에 서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할 때는 삼상 결과를 마치고 허가를 받아갖고 해야 되는데, 이랬던 간에 자기들 이야기로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뭐 이거 해놓고 사람이 죽어도 이제 죽었다 발표를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것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백신 타입이 현재 이제 나오고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예방 백신입니다. 예방 백신이고. 그러면은 감염이 됐을 때 이제 치료는 어떻게 하는가? 현재 렘데시비르하고 치료 항체가 지금 개발 및 개발되어 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이제 바이러스 저쪽에 효소를 억제하는 약제입니다. 누클타이드 애널로그는 약제인데, 그리고 이제 치료 항체도 감염된 환자, 경증 또는 중증 환자들의 항체를 이래 넣어주면은 이제 항체가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중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트럼프가 저쪽에 리제네론 하는 항체 8g을 맞았습니다. 한 번 맞았죠.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 약제도 이래 맞고, 그래서 뭐 금방 이렇게 병원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이래 한번 보시면은 렘데시비르인데, 그게 이제 요거는 병원에서 IV 주사로 이래 치료합니다. 그래서 원바이올이 한 50만 원 정도 그래 예상이 되고요. 뭐 6회 정도 이렇게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기약 타미플루, 그죠? 독감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타미플루는 약국에 가서 사서 이제 먹으면 태블릿 먹으면 되거든요. 캡슐일 겁니다. 먹으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현재 IV 주사로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이제 맞아야 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FDA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 약제로 이래 허가가 났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항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은 뭐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별 증상 없이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감염이 되면은 혹이 상당히 폐렴이라든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지금 일상에서 이제 셀트리온 항체인데요. 여기서 일상에서 뭐 항체를 넣어주니까 4, 5일 만에 몸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사라졌다 하는 그런 보고가 최근에 있었죠. 그래서 지금 2, 3상 하고 있습니다. 연구 진행하고 있고, 올해 안에 치료 항체, 이제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만간에 셀트리온 저쪽에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뭐 미국의 뭐 릴리라든가 리제네론 이것도 항체 이제 이도 이제 FDA 허가를 전부 다 신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파이프라인이 이제 항체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60kg의 체중당 한 2.5에서 5g의 항체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파이프라인이 이래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치료하는 충분한 양의 항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제너론 이 항체도 제가 봤을 때 파이프라인이 많은 양을 만들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쉘트리온 이게 이제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이제 크니까 아마도 짧은 시간에 치료 항체를 많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 회사의 치료 항체에 굉장히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많은 기대를 갖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 항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치료 항체가 아까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인식하는 그런 항체입니다. 그걸 대량으로 이제 밖에서 세포주에서 만들어서 분리 정제해서 사람 몸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넣어주면은 이제 폐에 가스 바이러스를 중화합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그런 항체죠. 그래서 이제 화학약제, 렘데시비르, 그 다음에 치료 항체도 조만간 허가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 백신도 현재 뭐 불알사 백신, 아데노바이러스 딜리버리 벡터 백신, 그 다음에 핵산 백신 전부 다 지금 뭐 3상 결과가 다 나왔고 임상에서 조만간에 허가가 나면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5천만 명 정도가 지금 감염이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래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그러니까 현재 이제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왔다. 이제 고로 이제 제가 이제 전망하는 것은 현재 이제 개발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2018년도 이제 스페인 독감 이제 H1N1 타입인데요. 그때 한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략 5천만 명. 지금 뭐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5천만 명 정도가 지금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현재 뭐 독감은 솔직히 컨트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프리벤티브 이제 매주 예를 들어가 마스크 사용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뭐 2018년도에는 이 마스크도 없었을 거라고요. 그때 개념이 없었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현재 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사스 코로나라든가 2015년도 메르스 코로나 발생 후 현재 문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현재 2019년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타입 2인데, 이것도 뭐 변종인데요. 이거하고 다른 이제 변종인데, 이게 이제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앵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라고 세포 리셉터의 바인딩 어피니티가 너무 친화도가 높으니까 너무 이제 감염이 전파가 잘 된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친화도가 너무 높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전염이 잘 되고 전파가 잘 되는 그런 현재 상황인데 아마도 이제 뭐 이런 바이러스들도 한때 이제 유행했지만 지금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을 또 이래 코로나19 감염을 통해 하고 젊은 사람들은 또 항바이러스 면역성이 유도됩니다. 그래 하면 허드 이뮤니티 도 이렇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학의 발달로 인해 이제 의료 시설 에크모라든가, 그죠?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뭐 시설이라든가 바이러스 관련 지식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더불어 갖고 이제 백신도 지금 뭐 올해 말부터 아마도 이제 맞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 하고 이제 치료제도 허가가 지금 항체 치료제, 그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래 보면은 뭐 300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뭐 굳이 백신도 없고 이런 치료 항체도 없고 이래 하니까 지금 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런 저쪽에 저 백신이 나오고 또 치료 항체가 나오고 이래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보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뭐 저쪽에 옛날에도 다 이렇게 뭐 났는데 지금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이제 뭐 우리 그 인간의 그 저 브레인 그죠 파워가 굉장하니까 새로운 또 테크놀로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하니까 이런 게 이제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그런 하나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따라서 이제 저는 뭐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이래 보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또 저쪽에 질문이 있거나 또 뭐 토의할 내용이 있으면 뭐 또 토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의 실체에 대해서 좀 진짜 의학적인 점에서 어떤 예, 식으로 예, 접근해야 되는지 예, 진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좀 예, 많이 예,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 백신과 치료제의 그 과정이나 그 진행 예,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알려주셔서 또 예.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을 긍정적으로 예측해 저는 굉장히 주셔가지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예,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 같이 느껴졌습니다. 선생님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예, 이제부터는 네, 자유토론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최창규 교수님께서 지금 질문, 예, 발언권 요청하셨고요. 그 전에 일단 지금 신백훈 선생님께서는 채팅창으로 질문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채팅창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최창규 선생님 그럼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아이, 이제 제가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예, 모더나하고 또 화이자에서 만든 그 백신에 대해서 예, 선구매 계약을 선진국들은 다 했는데 우리나라만 안 했더라고요. 불확실하다 그러면서. 네, 그게 예, 그 보건 행정이 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아주 예, 이거 좀 저는 제가 예,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 숫자가 496명이고 예, 이걸 예, 10만 명당 인구로 보니까 예, 예, 0.992, 한 명이에요. 10만 명당 한 명이 코로나로 예,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나 하고 사망 원인별로 예, 사망률을 10만 명당 사망률을 제가 사망률을 보고 있는데요. 예, 예, 자살이 말이죠. 10만 명당 27명이에요. 이게 예, 2019년에. 예, 그다음에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10만 명당 45명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운수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 10만 명당 8명이고요. 예, 자, 10만 명당 한 명도 안 돌아가시는 이런 병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기본권까지 제약할 필요가 있나요? 만약에 운수사고가 보니까 10만 명당 8명이에요. 그러면 이거 다 이거 차 이거 운전 다 거치고 이 운수사 회사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건데요. 예, 예,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통계만 봐도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아마 금년에는 말이죠. 이 예, 소화기 계통 아니 호흡기 계통으로 돌아가시는 분 숫자가 예,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더 적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예, 이게 옛날 이맘때 되면 마스크 안 끼고 전부 콜록콜록 하면서 감기가 많이 걸렸는데 예, 지금 손 씻고 말이죠. 마스크 하는 바람에 병원에 그 감기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많은 병원이 많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오히려 소아과라든가, 예, 제 생각에는 예, 코로나 플러스 이 감기, 독감 이래 갖고 예, 합했는 그 사망률이 예, 아마 예년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음, 정말 심각하게. 그런데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10만 명당 한 명도 안 죽는 병 갖고 전 경제력을 소모하면서 예, 인권까지 저 기본적인 기본권까지 제한하는데 내가 이거 예, 좀 사망률 보니까 10만 명당 말이죠. 예, 운수사고 돌아가시는 분이 8명이고 자살로 돌아가시는 예, 분이 10만 명당 27명이에요, 작년에. 소화기 예, 계통에 호흡기 계통의 질환으로 다 돌아가시는 분이 10만 명당 71명이에요. 네, 그런데 10만 명당 한 명도 안 돌아가시는 이런 병을 가지고 전 국민을 그냥 공포로 이렇게 몰아넣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래 그 의료 행정 쪽에 이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미리 이제 그 우리가 필요한 양을 구매를 하고 그 찌개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 전공 분야가 아닌데 왜 됐든 간에 그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 저 좀 미리 그 구매를 하고 이래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런 그 의료 행정이 좀 상당히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쪽에 저 미리 좀 그런 걸 확보를 하고 이래 하면은 좀 안심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는 또 제가 봤을 때 좀 뭐 새로운 어떤 저 활로를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그 인플루엔자 백신 이래 예방주사 지금 우리 최 선생님 맞으셨습니까? 예방주사. 인플루엔자. 그것도 지금 예방주사 맞고 한 저 100명 넘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 보면은 오늘까지 494명이 죽었는데, 그래서 뭐 이랬던 간에 이게 이제 전파력이 워낙 있다 보니까, 뭐, 퍼지고 이래 하면은 사망률이 더 증가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국려 정책으로 그래 뭐 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감염이 되면은 전파력이 워낙 있다 보니까 이런 게 그 과정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은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따라서 이제 사망자도 더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정부에서는 그런 방역 차원에서 그래 좀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그래 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의학적인 면에서는 뭐 제가 뭐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니까 예, 예, 질문을 드릴 수는 없고 예, 네, 뭐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또는 뭐 예,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무한에서 창시됐기 때문에 예, 발병 초기에 예, 중국 무한을 봉쇄했더라면은 우리나라가 예, 국경을 봉쇄했더라면은 더 예,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예, 그렇지 않다.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예,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고요.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예, 최창우 교수가 질문도 했지만서도 이게 치사율이 이렇게 낮은데 맞죠, 예, 맞죠, 예, 이게 예, 너무 뭐 인권 탄압이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예, 있지만서도 예, 전반적으로 예, 소위 예, K 방역 시스템이 예,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이 외국과 비교해 가지고 적절한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 비교 평가를 좀 하실 수 있으면은 해주시길 예, 바라고요. 예, 세 번째는 저는 정치학 중에서도 보건정책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예,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예, 공공의료가 지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맞이해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 또는 공공의료시설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 뭐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세 가지를 알겠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고 한데요. 그래서 이제 발병 초기에 이제 우리가 우한의 사람들을 봉쇄를 못한 것은 굉장히 큰 실수죠. 제가 봤을 때 왜 저쪽에 봉쇄를 하지 않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이완 같은 데는 금방이돼 봉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염자가 거의 없습니다. 죽은 사람 또 제가 봤을 때 저쪽에 몇 사람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 당시에 마스크를 또 중국에 또 다 이래 보내버려 갖고 우리가 왔을 때 마스크를 또 이렇게 못 구해 갖고 저쪽에 발을 동동 이래 굴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발병 초기에 이제 우한에서 이래 들어온 사람을 봉쇄를 했더라면은 1월 2월 달이면 신천지에서 폭발적인 그런 클러스터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쪽에 봉쇄를 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의료 정책의 실수다. 그래 이래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치사율하고 이제 K 방역.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이제 뭐 최창규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뭐 이게 국려지책일 것 같아. 그게 이제 워낙 그 전파력이라든 감염력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억제를 하지 않으면은 더 이렇게 감염자가 늘어나고 따라서 이제 저 사망자도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 국려지책으로 이제 그렇게 그 저 락다운 좀 유럽 같은데 미국 같은 데는 그 락다운 정책을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뭐 크게 이제 무리한 그런 저쪽에 뭐 정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그 저 옛날에 그 우리 광화문 집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증가했다라든가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정치 방역의 대표적인 그런 보기가 아닐까. 그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저 질문에 대해서 이제 공공의료가 이제 부족하다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저기 오판입니다. 우리 그 이대 정원은 충분합니다. 지금 저쪽에 이대 4학년들 그 국시를 또 못 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3,000명 정도 이래 이사가 이렇게 못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 그 국시 이제 술기 시험을 그 이제 기회를 지금 안 준다 하거든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저쪽에 그 이제 원래 그러면 3,000명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사가 부족하다고 해놓고 왜 그쪽에 시험을 시도를 안 하죠?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왜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제 이대 그 이사들은 충분하고요. 이대 정은 또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뭐, 전번에 남원입니까? 그래서 공공이대, 그 국가 세금을 전부 다 거기에 부어갖고, 그쪽에 뭐, 지자체장들이 그 학생들을 뽑고, 성적을 갖고 뽑아야지. 왜 그 지자체장들이 학생을 의협평가합니까? 그런 식으로 위로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펴는 거는 그야말로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아니, 예, 아니, 그거 굉장히 근데, 무섭습니다, 저는. 아니, 물론 예, 그거는 좀 지나친 예, 정책인데요. 의대 예, 정원을 예. 증가시키는 것을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예, 의사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이 집단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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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이런 예, 반론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 의사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지 않아야 지금 네, 의사들이 누리고 있는 수입을 또는 지위를 음, 유지하고 만일 의사가 네네, 더 늘어나면은 예. 의사들의 네, 경제적인 이득이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OECD에서도 이래 보면은 인구 뭐 몇만 명, 10만 예. 명당 이렇게 이사수 이래 했을 때 우리가 결코 이래 뒤떨어지는 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이은혜 교수님이 더 이렇게 답변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그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서 의사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아니고요. 왜냐하면 의사 수 많은 나라라고 해서 코로나 사망자가 적었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해서 감염병 대응을 못한다 이건 아니고, 이제 그 질문하신 것처럼 의사들이 의사가 느는 거를 반대하는 것이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뭐 그게 완전히 아니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의사 수가 늘면은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의사들은 이제 비급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윤리를 포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서바이벌을 하려면. 그거를 하기 싫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뭐, 그거를 너네 밥그릇 때문에 그러지 않냐. 그러면은, 뭐, 할 말이 없네. 아무튼,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걸 국민들이 어그리 하면은, 뭐, 늘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거고요. 전미라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주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 대응은 무관하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제약회사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면 뭐 유럽의 EMA,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FDA가 이게 크게 두 개인데, 뭐, 일본은 자체적으로 너무 검사하는 게 있다 보니까 일단 논외로 하고, 예. 이제 방금 FDA의 긴급 승인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 FDA 승인을 받으려면 정말 복잡하고 되게 길고 되게 어려운 절차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FDA 긴급 승인을 하게 되면은 그 절차가 얼마나 생략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성이 혹시 뭐 떨어지지 않는지, 그에 대한 점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1상, 2상, 3상 그 이제 연구 결과를 갖고 이제 안전성이라든가 유효성 기준도를 전부 다 충족시키게 되면은 현재 이제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도 저쪽에 11월 달에 신청을 하면은 아마도 저쪽에 심사도 이렇게 빨리 해서 허가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 상황인 만큼, 예, 제가 봤을 때, 삼상 연구 결과가 유효성이 한 90% 이상 되니까 굉장히 예방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그래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FDA 질문. 그 승인 절차가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축소돼서 긴급 승인이 날 경우에 그거를 이제 신뢰성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조금 주셨었거든요. 신뢰도는 이제 네, 네. 세이프티하고 그다음에 효과, 삼상 연구 결과를 갖고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효과가 높은 걸로 그래 이렇게 발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 맞은 사람들이 이제 100%다 이제 네. 중화 항체를 형성을 하는 걸로 그래 보고가 됐습니다. 그는 이제 그전 연구에서 보고가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백신에 감염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환자에서 생기는 중화 항체의 한 2.5배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한테서 인덕션이 유도가 됐다. 그죠? 그래서 면역 원성이 굉장히 높다 하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저쪽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쪽에 레벨을 충족시킨다. 제가 봤을 때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주사를 맞고 난 뒤에 사람이 피부가 열이 있거나 무슨 마비 증상이 있고 이래 하면은 허가가 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도수에서 30하고 100 이래 했을 때에 그런 부작용이 전혀 탐지가 안 됐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아마도 FDA에서는 곧 이래 허가를 내주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2천 또는 5천만 도수를 지금 계약을 충분히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승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삼상 결과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그렇죠. 신뢰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는데 의학적인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정부에서 대책 알려주는 거 보면은 이제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수냐, 두 자리 수냐, 세 자리 수냐 이거 갖고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한 10개월 동안 다 확진자만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10개월 동안에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방역본부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른 대책은 얘기하지 않고 확진자만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고요. 한 2개월 전서부터는 QR코드라는 걸 갖고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정보를 이렇게 받습니다. 맞습니다. QR코드를 맞습니다. 쓴다는 게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다 이런 시비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걸 감수하고 나서도 QR코드를 한 2개월 전서부터 해가지고 정보를 많이 수집했는데 그거를 2개월 동안 수집하고 나서도 하등 이제 방역 본부의 대책이 달라진 게 없고 그냥 확진자가 몇 명이다 하는 이런 얘기만 자꾸만 해서 어떻게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통계를 좀 더 알려줘 가지고
제일 예. 좋은 방법이 사람들이 그 통계를 보고 나서 예. 아, 이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겠구나 해가지고 대응하는 예. 것이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런 그 좀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대응하도록 그냥 단지 저 예. 확진자 수 갖고 겁먹는 것만 말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없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질본에서 이래 보면은, 검사자 수는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확진자 수만 그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데는 고무줄 같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검사자 수를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검사를 많이 하면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부터 해서 굉장히 정부에서 이제 국민의 신뢰도를 얻는 데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두 자릿수에서 지금 원래 3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세 자릿수가 됐거든요. 결국은 정부에서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경제가 이제 어려우니까.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라든 굉장히 지금 먹고 살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게 두 개 간의 이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래 봐서는 지금 경제도 어려졌고 이렇게 확진자도 늘어나고 제가 봤을 때 정부의 정책이 실패한 거로 저는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QR코드 이래 찍고 사실 이게 별 효과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도 전부 다 적어야 되고 이게 이래 적었다고 해서 이래 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부의 정책이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검사자 수, 그 다음에 확진자 수, 그죠? 그런 데서도 딱 이렇게 수를 딱 이렇게 밝히고 그런 식으로 이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갖고 광화문 그때 저쪽에 집회할 때, 다른 쪽에는 또 다른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광화문 집회한 사람을 살인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살인자입니까? 그 다음에 야외에서 마스크를 끼고 이래 있으면은 전파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해서 그런 식으로 정치 방역을 하면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치 입안자들은 또 제가 생각하는 것도 다른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이제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채팅창으로 저희 질문 주셨던 두 분의 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팅창 혹시 지금 선생님 확인 가능하실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이래 나왔다고 이래 하는데 제가 이제 바이러스 유전자를 이래 분석을 해보니까 연구소에서 이래 만들어 갖고 나온 바이러스는 아니고 이제 박쥐에서 이래 유래된 그런 유전자가 참 다양한 그런 바이러스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한테 감염이 됐고 사람 간 전파가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 하나가 이제 사스 코로나2입니다. 코로나19. 근데 이제 다른 가능성은 우한 연구소에서 이제 바이러스에서 이렇게 바이러스를 키우다 그 바이러스가 이제 이렇게 사람한테 전파됐을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합성해 갖고 RNA도 우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 만들어 갖고 이제 우리가 RNA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성해서 그래 할 수 있는데 그런 바이러스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에서 유래됐고 또한 다른 가능성은 이제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연구하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에 전파됐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두 가지로 저는 그래 봅니다. 사람이 만든 건 아닙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또 나머지 이보희 선생님께서 질문 주신 두 개가 하나는 코로나보다 독감 백신으로 사망한 게 더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거하고 하나는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예방은 정치를 위한 공포 예, 예. 장사 그 이상 그 이도 아니다. 이거는 아마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답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감 백신으로 현재 독감 백신 맞고 이제 현재 100명 이상이 죽었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전번에 정경 질병청장이 나와서 뭐 백신 맞고 3,000명이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백신 맞고 지금까지 그쪽에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그래서 뭐 이게 뭐가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3,000명이 이제 죽었다 그러면은 저쪽에 코로나가 훨씬 저쪽에 덜 심각하죠. 현재까지 494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자료 통계를 이래 보니까 원래 104명인가 독감 백신 맞고 이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백신에 무슨 문제가 이제 있어갖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었느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과연 이렇게 많이 죽으면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는가? 사실 안 맞아도 되거든요. 이게 감염이 되면은 치료약이 있지 않습니까? 타미플루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위험성이 많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의사협회에서는 좀 기다렸다가 원인을 파악하고 그래 이래 맞는 게 낫다. 저도 그게 동의를 했는데, 그게 됐든 간에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독감 백신 맞고 뭐 고령자에서 많이 죽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 104명 정도 이상이 되는 걸로 이래 알고 있는데, 뭐 코로나는 현재 그쪽에 494명이 이래 죽었으니까 그 통계를 이래 보면은 코로나 약간 더 위험하네요. 뭐 됐든 간에. 예. 네, 예, 전승현, 알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오늘 지금 궁금하신 점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어서 저희 조동근 대표님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시고, 네, 선생님께서 답변하시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 주세요. 네,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나온 질문이긴 한데, 사실은 우리가 확진자 수가 늘어가는 걸 갖고 경계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공포스러운 건 사망자가 늘어야 되는데, 지금 사망자는 안정 추세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복합적으로 사망했겠지. 그리고 뭐 꼭 코로나만 아닐 텐데, 그러면은 사망자 수로 입증되지 않은 어떤 위험, 이거는 조금 사실 굉장히 불쾌하고요. 그렇잖아요. 사망자 수로 입증된 위험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또 무증상 감염도 많이 떠오르는데, 그건 도대체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모른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대로 퍼뜨리고 다니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건데, 그렇다면은 사실 이게 좀 퍼즐이 되는 게, 뭐 결과적으로는 자연 치유가 되는 거 아니죠? 자연 치유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 느낀다는 건 자기가 이겼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 치유가 상당히 되고 있고, 일부는 전파도 되고 있고, 이게 좀 믹스가 된 건데. 맞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공포로 몰고 가고, 또 하나 짧게. 아까 파이저에서 마이너스 70도로 딜리버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거기서 개발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실제 올 때 이게 뭐 딜리버리 과정이 충족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미국이 우선 뭐 보급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초기 물량이 빠른데, 그러니까 이제 뭐 공모주도 3주를 공모하는데 500명이 모이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럼 뭐 당연히 미국 사람보다 갈 텐데,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미 관계가 좀 삐걱거리는데, 뭐 어떻게 보면 파이저에서 우리한테 물량을 초도로 얼마나 줄지 모르겠고, 모더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면은 이런 에너지, 그러니까 뭐 QR 코드 찍고 하는 그런 에너지를 말고, 모더나나 파이저에서 초기 물량을 확보하는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뻘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게 좀 열받게 한다고요. 네. 저도 뭐 사실 뭐 조 선생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이게 뭐 QR 코드 찍어갖고 지금 확진자가 뭐 줄어들었습니까? 또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시 행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랬던 안에 마스크를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예방하기 때문에. 근데 뭐 QR 코드 찍고 무슨 전부 다 주소 적고 전부 다 이래 어디 가면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전시 행정이 아닐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 하고 저쪽에 백신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마이너스 70도 이래 되니까 이제 이게 드라이 아이스 만드는 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디프리저 만드는 회사가 일신인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가가 확 올라갔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파이저하고 이제 바이오엔텍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니까 또 파이자의 CEO가 또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아버렸어요. 그래 하고 또 모더나가 나오니까 파이자의 주식이 확 줄어들고 모더나 쪽으로 이래 모였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백신하고 또 이런 주가하고도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요즘의 현상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물량을 좀 빨리 확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도 빨리 이런 걸 만들면 되거든요. 이 기술이다 하는 게 쉽는 게 어렵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런 걸 우리 만들어서 빨리 할 수 있는데 왜 저쪽에 빨리 이걸 시작을 안 했는지 그런 걸 모르겠어요. 예. 이거 특허로 걸지 않겠어? 특허로요, 당연히. 이제 예를 들어서 저쪽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순수 분리 정제해갖고 불활성화 시켜갖고 해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DNA 또 백신을 갖고 이래 할 수도 있고 한데 굉장히 프로세스가 굉장히 슬로우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게 쉘트리온에 사는 거는 완전히 세계로 리딩하는 그런 항체를 지금 만들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계하고 같이 이렇게 스피드업하는 그런 어떤 흐름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쪽에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고령자, 우리가 이제, 독감이 걸리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쉽게 극복을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굉장히 페탈리티가 굉장히 독감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이제 바이러스도 젊은 사람한테 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나이 든 사람한테는 면역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이런 우리도 빨리 이런 백신을 좀 이렇게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보는데, QR 같은 거 자꾸 이런 거 찍지 말고, 백신을 좀 만들더라. 그래, 연구비도 좀 이래 많이 주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쉴 데 없이 이런 QR 코드 찍고, 별로 저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 그게 도움이 됐으면 왜 확진자가 지금 이제 300명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이 돼서 이제 중증 환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약제하고 이제 치료항체 이제 정부에서 이제 허가 내준다 하니까, 그건 한국에서는 원바이를 맞으면 되는데, 한 50만 원으로, 그래, 스텔트론에서 자기들이 판매하고, 외국에는 한 100만 원 정도, 그래, 이제 판매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던데, 그래 하면 병원에서 주사 맞는 거 이래 하고 하면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주면은 치료되지 않을까, 그래 봅니다. 오늘은 선생님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너무 이제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그동안 저희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타이트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지금 끊임없이 질문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지금 시간이 이미 10시 37분 이미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지났는데도요. 예, 저희 다 소화를 못 시켰네요. 선생님. 진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신백훈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너무 발제와 설명 명쾌하셔서 진짜 재능을 선생님께 다 주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극찬해 주셨습니다. 이현애 교수님 저보다 더 이야기도 잘 하시고 더 유능하십니다. 네, 네. 네, 선생님 두 분 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저희 바른사회 미트 콘서트 26번째 시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신정인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토론 질문과 이제 의견 주셨던 저희 최창규 선생님, 신백훈 선생님, 이보희 선생님, 양진석 선생님, 김재준 선생님, 조동근 선생님, 이은혜 선생님까지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분들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다음 주 강연 간단하게 안내 드리고요. 저희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은 저희 11월 25일 수요일 9시 30분입니다.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허희영 교수님 모시고 우리나라 항공산업과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업계가 지금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시장 재편의 일환으로 얼마 전 정부하고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추진을 발표하였으나 독과점 문제를 비롯한 여러 구조조정 문제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가까이 끌어온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계획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많은 문제점들,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준비한 주제인 만큼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예, 뵙겠습니다. 예, 여러분, 예, 예.